지난번에는 여보가 화상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 이번에는 흉터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 흉터는 참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신체 문제뿐만이 아니고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 같아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느낀 게 흉터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그게 속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 흉터가 더 크게 자리 잡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고 싶었어. 엄청 조금이어도 나한테는 엄청 큰 흉터니까 그렇지. 넓이로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 일단 먼저 기억에 남는 분은 수 원장님이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전신 80%의 화상이고 그게 다 깊었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실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도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수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이제 화상 치료는 다 끝났는데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으니까 이제 구축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부분도 생기고 화상 흉터로 인해서 켈로이드도 생겨가지고 피부도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흉터 치료를 시작했고 실은 지금 많이 흉터가 좋아지셔가지고 좀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도 참 그게 나한테도 좀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환자분께서 처음에는 돌아가실 뻔했으니까 당장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엄청 아팠었던 것 같아. 원래 밤에 아예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몇 알씩 드셨는데 수면제 거의 안 드시고 주무신다더라고. 그거를 봐도 흉터 치료들이 미용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화상 흉터 말고도 수술 흉터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흉터 중에 하나인데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 생기는 봉합 흉터도 있고 또 어떤 큰 수술이나 그런 수술을 받고도 생긴 흉터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분은 20대 어린 나이셨는데 암이 이제 2군데가 생기셔가지고 그 흉터를 치료를 원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참 나도 보면서 얼마나 진짜 속상하고 큰일을 겪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무엇보다도 그 수술했던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본인한테는 그게 속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흉터가 좀 흐려져 가면서 지금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다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것 또한 참 보람차고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내 생각엔 그 흉터 자체가 결국은 암에 걸렸던 사실을 자꾸 되뇌이게 하는 요소가 될 것 같거든. 이제 그거를 흉터 치료를 하면서 희미하게 만들어주면 동시에 그런 트라우마도 희미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동감한 바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흉터 치료라고 했을 때 실은 나는 튼살도 꼽고 싶은 게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피부 밑에층이 찢어져서 생기는 일종의 흉터기 때문에 그 여러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건데 체중 증가로 인해서 튼살이 생겼던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체중을 다시 줄일 수 있을지언정 이게 체중이 늘어났던 그때의 순간을 내 피부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 임신 같은 경우도 임신했을 때 생긴 튼살 같은 것들이 임산부 입장에서나 출산하고 났을 때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 이제 다시 배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튼살이 남는 것들로 인해서 이전의 몸으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 튼살이 치료가 되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떤 환자분들이 마음에 그 위안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 사실 튼살은 나는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냥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와서 치료를 할 수 있고 개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걸 보면서 튼살도 굉장히 중요한 흉터 중에 하나이고 잘 챙겨서 꼭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통 흉터가 치료 횟수도 너무 많고 기간도 꽤 오래 걸리잖아. 흉터 치료를 꾸준하게 환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흉터가 좀 심하고 면적이 넓을수록 아무래도 치료에 대한 고통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보고 최대한 고통을 줄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감내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면서 말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최대한 좀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흉터 치료가 무의미하게 그냥 반복된 치료만 받으면 실은 효과가 좀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흉터 상태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치료로 들어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모든 진료가 마찬가지이긴 한데 환자랑 계속 소통하고 피드백을 같이 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흉터는. 또 계속 변하기 때문에 흉터는. 그래서 뭐 연고 마취라든지 뭐 주사 마취라든지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고 있지만 실은 조금 더 내가 좀 공부도 하고 노력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아직도 많은 것 같기는 해. 일단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치료 효과도 좋고 경과도 좋기 때문에 꼭 뭐 근처나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꼭 권장하고 싶어. 이제 나는 화상이랑 상처의 급성기 치료를 하고 여보는 흉터 치료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상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새해에도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자. 파이팅! 파이팅!